자, 짝퉁 소식인데요. 3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조, 또 운송, 온라인 판매 등 역할까지 나눠서 가짜 명품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약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중국의 이제 광저우시에서 이제 짝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예. 제품들, 주로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예.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그 분명히 우리 이제 인천 세관 이쪽을 갖다 이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다른 물건과 함께 혼합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량 운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적발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그리고 이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한 그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이제 판매된 그 액수가 대충 한 2,800억 이상의 예.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이제 팔린 걸로 보여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1억 정도의 물건들은 현재 압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좀 더 이제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수증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보증서까지도 위조를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전해준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짝퉁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오늘 오전에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에서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이 귀순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40여 발의 총을 난사한 것으로 지금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고요. 7군데 정도 관통상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그런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수술의 일정도 군 당국에서는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3천억 원대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제품 유통과 관련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짝퉁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영수증도 위조를 했고, 또 그리고 이 품질 보증서도 같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완전히 속고 샀다, 뭐 그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예. 보증서를 믿고 사실 사는 거로 봐야 돼요. 워낙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잘 만듭니다. 예. 거의 뭐 똑같이 만들어지기 예. 때문에 보증서를 보고 이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그런 걸 사는데, 보증서까지 이제 위조를 한 겁니다. 네. 보증서도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영수증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아주 조직적으로 진품처럼 만들었던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품으로 보이려고 보증서까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디에서 판 건가요? 주로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네. 동호회, SNS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조직처럼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품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다. 그러면 네. 자기들에게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은 믿고 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이제 포워딩 업체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화물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혼재 화물, 그 컨테이너 속에서 이제 섞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당국에서는 이걸 좀 적발하기가 이제 힘들었던 예. 그런 어떤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 포워딩 업체는 그 수출입 물품을 통관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러고 예. 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예. 그 물건들을 갖다 이제 택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점조직으로 이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어쨌든 뭐 많은 소비자들이 3천억 원대의 짝퉁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한 건데 말이죠. 이걸 속고 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환불을 받거나 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진짜라고 생각해서 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짜인 거 알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소비자 중에. 싸니까. 그럼 가격이 예. 상당히 다운이 돼 있는데 예, 예. 네. 이건 진짜인데 약간 할인해서 판다고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금액을 대충 한 80% 정도 줬을 거로 보입니다. 예. 이거 사실 지금 15명하고 뭐 관계자들을 구속을 시키고 5명 구속시키고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 피해 금액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썼다 그러면 사실은 하기도 어렵고 또 중국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이거 피해 보상 받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짝퉁을 판매한 수입은 중국인 수십 명의 환치기 계좌로 중국으로 송금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뭐 물건을 한국에서 판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적으로 이제 송금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국내에 있는 환치기 조직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 조직과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그냥 대금을 갖다가 이제 우리 원화로 주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다시 이제 주고 하는 이런 조직끼리 이제 환치기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같은 경우 이걸 갖다 다시 되돌려 받는 이게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 짝퉁 판매는 2012년 8월부터 5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자, 이 5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단속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단속이 됐단 말이죠. 그동안 짝퉁 판매가 있어 왔는데도 이렇게 단속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함께 컨테이너에 넣어 가지고 오는 그런 뭐 혼재 제품에 이제 섞여 가지고 와 가지고 했고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나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 간의 점조직 형태로 이제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 발설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당국에서는 알기가 이제 쉽지 않은 예, 예. 그런 건데 이번에 적발을 한 게 바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적발을 한 겁니다. 네. 인터넷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싸게 판다는 그런 광고가 있으니까 그걸 일단 계기로 해가지고 예. 이 조직들이 이제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오는지 이걸 쭉 역추적하면서 결국 중국의 그 광저우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로 이제 들어온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개인 간의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에 참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하신 소비자 같은 경우 이제 네. 물품을 산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힘든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밀수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됩니까? 일단 상표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환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또 보증서라든지 영수 위조를 했기 때문에 예.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5명은 구속됐고 18명 불구속됐는데 예. 다 중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더 범죄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아마 경찰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짝퉁 판매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